책 초반에 보면 충격적인 얘기들이 나와요. 냄비 받침으로도 쓰고 쫙 펴가지고 읽고 접고. 책 왜 그렇게 함부로 보시는 거죠? 소중히 봐야 할 이유가 저한테는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부러 파손된 책만 사거든요. 사실 온라인에서 책을 살 때 주문 요청하는 칸이 있잖아요. 가능하시다면 환불 절대 요청하지 않을 테니 파본으로 보내주시면. 진짜예요? 그러면 파본이 네. 와요? 이 책도 사실은 보면서 약간 이공계의 느낌이 조금 있고 과학자의 느낌, 화학가의 느낌이 약간 있고요. 금방 끝날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한 발 더 나가가서 하나 더 깊게 들어가서 좀 이렇게 고쳐볼까 저렇게 바꿔볼까 그런 고민하시는 모습들이 여기 좀 담겨 있어서 저는 이 책이 단지 책 수선에 대한 책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벌써 좀 몇 년 됐잖아요. 이제 사실 이 책이 처음 나올 때 그 SNS를 확 달궜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SNS에서 책을 접하게 돼서 저는 이제 초판 샀습니다. 책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책 나오자마자 바로 거의 예약 주문하다시피 해가지고 샀는데 좀 유명해지셨죠. 그러면 전보다 비슷한 일이 더 많아졌어요? 아니면 새로운 전혀 다른 종류의 의뢰가 더 많아졌어요? 종류 자체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양이 이제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양이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다양한 파손들이 더 네. 제가 많이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즐겁죠. 아, 다양한 케이스가 많아졌다. 네. 무슨 의사 선생님 같아. 다양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와서 나의 지식이 늘어난다. 제가 좀 실험해 볼 수 있는 케이스, 다양한 케이스들도 많아지고 제 기술의 한계를 조금 실험해 볼 수 있는 케이스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는 좋아요. 수선을 해야 되는 다양한 종류가 생기면 도구나 사용하시는 재료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다양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장비들은 조금 더 구비를 했고 아무래도 양이 많다 보니까 작업하고 처리해야 되는 책들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이걸 감당할 기계들도 많아져야 되거든요. 사실 그 외에 뭐 실제 보수용으로 쓰는 종이라던가 뭐 접착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종이는 펄프가 좀 중요해서 원재료가 최근에 코로나 이제 지나면서 원자재 가격이 또 너무 많이 높아지고 거기까지 영향이 미쳤군요. 종이값이 굉장히 일단 많이 올랐고 또 제가 쓰는 종이들은 다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종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업계가 제지 업계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명장분들이 문을 닫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제지업계 명장이 또 수작업으로 하시는 전통 한지를 만드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사업을 접으시는 경우도 좀 있어서 뒤에 이어서 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딱 맞는 재료를 구하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는데 또 어찌어찌 또 통해서 또 구하고 계속 이어오고 있기는 해요. 우리나라 책에 이렇게 종이가 좀 다르다고 저는 들은 적이 있는데 뭐 돌가루 같은 것도 많이 섞고 튼튼하라고. 그럼 우리나라 책이 유독 좀 다른 종이를 쓴다거나 그런 걸 느끼시나요? 사실 해외에서 구입한 책도 많이 의뢰를 받으실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이렇게 출간되는 책들은 사실 뭐 종이 재질은 워낙 또 천차만별이기도 하면서 또 다 사실 비슷한 면이 또 좀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크게 다른 차이점을 보면 특히나 미국 쪽에 문고판으로 나오는 책들 보면 갱지라고 하죠. 저희 회색빛 또는 그 굉장히 저렴한 재질의 종이거든요. 네, 대신 싸고 가볍고 뭐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근데 한국에선 사실 그런 갱지로 만들어진 책을 거의 보기 어렵죠. 만화책도 요즘은 그렇게 책이 안 너무 나오더라고요. 무겁고요. 저는 지금은 이제 수도권에 살지 않으니까 서울이나 이렇게 올라올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가방에 책을 또 꼭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아, 우리나라 왜 이렇게 책을 무겁게 만들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수성가의 입장에서는 어떠신지? 제 생각에도 조금 한국이 유난히 종이를 또 좋은 걸 쓰고 양장본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책 양장본이잖아요. 사실 저는 처음에 그 페이퍼백으로 낼까 제안을 드렸었어요. 예, 어떻게 협의를 해서 양장본으로 나왔는데 예, 유난히 한국 책들이 퀄리티가 그만큼 대신 좋은 것도 있고 종이의 퀄리티가 좋아요. 잘 배요. 상처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무겁죠. 네, 무거워요. 그러면 의뢰 받으시는 책들이 주로 한국 책도 많이 받으시긴 하시죠? 네. 어떤 책을 받으세요? 보통 출간됐던 책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릴 때
좋아했던 동화책들을 많이들 가지고 오래된. 오시고 출간된 책이 아니라 본인이 어릴 때부터 썼던 일기장이라던가 아니면 부모님께서 이렇게 연애 시설 주고받으신 편지라던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할머니의 유품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최근에는 사실 굿즈도 많이 들어와요. 연예인 관련된 굿즈들이 요즘 워낙 많이 나오니까 포토카드 이런 거 수선하시나요? 포스터, 포토카드 이런 게 들어오는데요. 사실 조금 수선이 어려운 경우가 더 많아요. 복원이 어려운 경우가 더 많아서 대부분 좀 이건 어렵다 하고 거절을 드리게 되는 케이스가 더 많고요. 책에도 책갈피 수선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책갈피가 이렇게 두꺼운 종이 위에 비닐이 덮여 있는 책갈피였는데 그 비닐을 뗄 수는 없잖아요. 떼면은 다 같이 날아가 버리니까 무늬가. 그런 걸 어떻게 수선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어려운 수선은 아니고요. 제일 쉬운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수선 기술 자체로만 보면은 다시 붙이기만 하면 돼요. 정돈만 하면 돼요. 털어내야 되잖아요. 이게 네. 잘 그 오염 물질이 네. 긁어지질 않거든요. 집에서 하면. 근데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제 입장에선 좀 간단한 수선이에요. 네. 재밌어요. 이게 사실 책이라는 게 소모품 같기도 하거든요. 내가 사실 이 책을 읽는데 책 한 권에 짧으면 뭐 한 2-3시간, 길면 며칠을 읽게 되는데 2-3시간을 보기 위한 비용으로는 사실 책값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디 가서 2시간 놀면 그 책값 정도는 보통 들게 돼요. 그리고 어떤 책은 며칠에 걸쳐서 읽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별로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닌데 책을 수선하게 되면 책값보다 훨씬 비쌀 것 같거든요. 맡기시는 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의뢰를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 책을 읽으면서 좀 상상을 하게 됐어요. 어떠세요? 처음에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연구실에서 일을 할 때는 그냥 도서관에 있는 그 학교의 장서들을 그냥 다루는 일이니까 도서관 책이었군요. 도서관에 있는 뭐 희귀 서적이 하더라도 그냥 역사적으로 희귀한 서적인 거지 이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추억을 갖고 있는 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다가 개인 작업을 이제 의뢰를 받기 시작하면서 저도 느끼게 됐거든요. 한 권의 책 안에 이렇게까지 감정이 실릴 수가 있구나 이런 거를 그때 처음 느껴서 저도 놀랄 때가 많은데 정말 개인적인 추억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애틋한 추억도 있고 약간 미운 추억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없애달라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흔적을. 미운 추억이라고 하면 뭘까요? 책을 선물해 주신 분이랑 관계가 굉장히 이제 안 좋아진 거예요. 버리면 되는데? 근데 이 책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을 다 지워달라. 그 사람이 남겨놓은 흔적을 다 없애달라. 뭔가 메모를 적어줬다거나 네, 그렇죠. 그런 누구에게 뭐 이런. 그거 어떻게 지워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아니면은 저한테 다 털어놓지 않는 경우도 많으세요. 은밀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얇은 그냥 종이 한 장에 이렇게까지 깊은 어떤 감정이 실릴 수가 있네라는 게 너무 좀 매번 놀랍죠. 책 초반에 보면 충격적인 얘기들이 나와요. 냄비 받침으로도 쓰고 막 쫙 펴가지고 읽고 접고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저도 책을 잘 접거든요. 책을 반을 접는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책 왜 그렇게 함부로 보시는 거죠? 소중히 봐야 할 이유가 저한테는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책을 수선해 본 적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책에도 적었지만 파손된 형태의 책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모으는 거라서 망가지면 좋죠. 뭔가 새로운 레퍼런스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제가 소장한 책들 중에 망가진 책을 제가 직접 고치는 일은 그동안 없었는데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일부러 파손된 책만 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박사님 책을 사러 가도 제일 위에 샘플처럼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열어보고 밑에 거 빼가잖아요. 근데 전 그 제일 위에 놓여 있는 걸 사거든요. 저한테는 파손된 형태의 책이 더 중요해요. 헌책방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 네, 좋아해요. 근데 요즘 헌책방들 너무 깨끗한 상태의 책들을 많이 들여다놔가지고 오래된 책은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책을 좋아해서 어지간히 정말 형태가 흐트러지기 전까지는 집에 놔두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 정도는 이제
보내줘야겠다 하고 그걸 중고 책방에 가져가면 안 받아줘요. 네, 맞아요. 너무 오래됐고 너무 상태가 안 좋으면 안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예전에는 이제 뭐 거의 막 바닥에 쌓아놓기 시작한 그런 중고 서점들이 전에는 많이 있었잖아요. 오래된 시장에. 요즘은 잘 없는 것 같긴 해요. 점점 레퍼런스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변에 아이들 있는 친구한테 아이가 이제 보기 실증난 책들, 그렇죠, 동화책들 많이 본 잘하니까 거 아이들이. 저한테 버려라. 몇 권 받기도 하고 해체해 보시나요? 네. 오. 출판업계 다니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파본이 나오잖아요. 어떤 파본이 있을까요? 안에 내지랑 표지가 아예 거꾸로 오. 인쇄소에서 잘못 제작돼서 나온 거라던가 내지가 거꾸로 어디 크게 찍혀서 나온 거라던가 뭐 오염이 됐다던가 그게 무엇이든 파본이 있으면 나에게 무조건 버려라. 그래서 모아오고 있어요. 그동안 계속. 오늘 알라딘에 좀 부탁을 하고 가시죠. 사실 온라인에서 책을 살 때 주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비고란에 이렇게 뭐 주문 요청하는 칸이 있잖아요. 가능하시다면 환불 절대 요청하지 않을 테니 파본으로 보내주시죠. 진짜예요? 몇 번 적어요. 그러면 파본이 네, 와요? 안 오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 매번 적기는 해요. 사실 파본을 애써서 찾아주시는 거는 약간 인건비가 더 들 것 같고 지인을 통해서 맨날 요청을 하죠. 네. 아니 파본을 안 받으려고 보통 하시는데 깨끗한 책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저 책을 읽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죠. 파본이어도. 새로운 정보를 이제 내일부터 대표님 가게 앞에 문 앞에 이렇게 누군가 버리고 간 파본이 친구들이 언제부턴가 저한테 자기가 출간된 책을 본인 책을 선물할 때 깨끗한 새 책이 아니고 어떻게든 파본을 구해서 저한테 선물을 주더라고요. 파본으로 환불 들어온 책들, 네네. 교환 들어온 책들을 제 집에서 좀 찾아볼게요. 제가 또 파본 콜렉터거든요. 전 제가 의도해서 모으는 게 아니고 유난히 제가 파본을 잘 사요. 이상하게 제가 사면 파본인 경우가 많은데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은 제 질문 중에 하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책을 오래 보존할 수 있을까요?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모르실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그럴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외선이랑 통풍이거든요. 특히나 한국의 이 4계절 특성상 습하고 네. 건조해지고 여름이 너무 험난한 곳이기 때문에 습도가 너무 일단 치명적이에요. 습도 때문이든 아니면 먼지 때문이든 통풍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책은 자외선보다도 어떻게 보면 저는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고, 왜냐면 일반적인 그 가정집에서 자외선은 어느 정도 차단이 되거든요. 보통 방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의외로 꽉꽉 막힌 그 통풍이 안 된 환경에서 먼지가 쌓이고 책벌레가 쌓이고 찐득이가 생기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요. 항상 통풍을 제일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요. 다른 한 가지는 본인이 아끼시는 책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겠지만 좀 비싸고 크고 무거운 책들이 보통 좀 아끼는 책들이잖아요. 화보집이라던가 사진집 같은 것들. 그런 책들은 대부분 종이가 그 인쇄 용지가 좀 좋고 두꺼운 종이를 쓰기 때문에 책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판형도 좀 큰 경우가 많고 그런 책들은 최대한 눕혀서 보관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잘못 꽂아놓으면 휘어지더라고요. 휘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책 펼쳤을 때 여기 부분이 이제 쫙 항상 갈라지는 휘어지죠. 그런 문제가 발생이 필연적으로 언젠가는 생기기 때문에 늘 눕혀서 보관하시라는 정도? 저는 사실 이 책을 처음 읽을 때 뭔가 내가 집에서 책을 수선할 수 있는 어떤 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읽다 보니까 오히려 집에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책 보존할 때 어떤 기법이나 어떤 재료들을 쓰는지를 또 은근히 좀 찾아보고 산화가 되면은 뭘로 중화를 하나 뭐 이런 걸 찾아보고 했는데 그 중에 그 훈증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읽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하얀색 실험 가운을 입고 청정실 안으로 들어가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훈증을 하려고 하면 훈증하는 그 기계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혹시 갖추고 계신가요? 저는 뭐 공간적인 제약상 훈증 기계까지는 저는 구비해두지
않고 있는데 저는 근데 이렇게 상상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이게 약품이잖아요. 아마 과학자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책 수선한다 그러면 작업실을 상상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 되게 막 앤틱하고 뭔가 옛 도서관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많이들 상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밝아야 될 것 같은데. 밝고 깨끗해야 되고 약간 수술대 같이. 저는 다 작업대가 전부 다 스테인리스로 쫙 다 되어 있고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도구는 제자리에 되게 가보고 싶다. 먼지가 없어야 되고 바닥 청소나 이런 거를 작업 끝나면 스테인리스도 싹 다 비누칠해서 다 정돈하고 청소하고 가야 되고 비누칠까지 하시나요? 먼지나 굳은 접착제가 거기 어딘가에 있으면 다음 작업을 했을 때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모든 도구들도 다 이렇게 청소를 하고 가야 되고 약간의 어떻게 보면 과학실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위기에. 근데 이게 약간 그 배운 곳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배웠던 곳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익숙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아닌 곳도 있긴 하겠죠. 근데 대부분은 좀 그런 분위기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흔히 수선을 접하는 데가 옷 수선 가게에 가장 가까울 텐데요. 옷 수선하는 데 가면 정말 너무 작은 공간에 여러분이 앉아서 재봉틀 돌리는데 그 먼지랑 막 이게 그냥 혼재돼 있는 공간이거든요. 구두 수선하는 가게도 보통 그렇고 그래서 아마 수선이라는 이름에서 좀 먼지 쌓인 곳에서 막 이렇게 갈고 막 이 사포 간 먼지가 막 풀풀 날리고 이런 걸 상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상상할 땐 그러한데 책을 읽다 보면 그리고 책에 이제 사진 찍어 놓으신 그 상태를 보면 수술대에 가깝고 왠지 막 메스 이렇게 하실 것 같아. 보조가 옆에서 이렇게 라텍스 장갑 끼고 드릴 것 같고 라텍스 장갑 끼지 말라는 얘기 쓰셨더라고요. 혹시 뭐 후배나 직원이나 이런 같이 일하는 사람 지금 아직 없으신 거죠? 아직은 혼자? 없는데요. 절실해요. 아, 절실하시군요. 절실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절실한데 기술직이다 보니까요.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을 할 때. 한 가지의 기술이 또 재료에 대한 이해가 또 책에 대한 이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없는 분야여서 온갖 종이에 대해서 다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경험이 계속 쌓여야 익숙해지고 능숙해질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트레이닝 기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시간을 또 생각하고 또 노력을 생각하고 이러면은 좀 선뜻 제가 지금은 시작을 못 하는데 교육 쪽으로도 계속 염두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뭔가 동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아서. 동료가 이제 없으니까 키우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되고 굉장히 동질감 느껴지네요. 저희도 좀 없거든요. 후배가 없어가지고 후배를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관련된 전공을 국내에도 좀 하나 만들던지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이라는 게 항상 지금은 너무 쉽게 사고 쉽게 버릴 수 있고 또 다시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런 시대가 됐지만 진짜 책의 초반에는 활자가 나오기 전에는 필사를 하고 그렇게 필사를 하는 책 한 권 한 권은 너무 중요했잖아요. 책 한 권이 갖는 가치가 개별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책에다가 다시 생명을 좀 불어 넣어보고 하는 어찌 보면 시대를 좀 거스르는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앞으로 이 길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 오면 좋아? 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그분을 이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재밌고요. 아, 재밌어요. 네, 그리고 요즘 다들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북 많이 나오고 이런데 종이책이 괜찮겠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둘은 전혀 다른 얘기인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종이책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라 되게 마이너한 분야잖아요. 그래서 힘든 것도 분명히 있긴 한데요. 마이너하기 때문에 독보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믿고 진짜 꾸준히 살아남을 수만 있으면 저는 오히려 더 전망이 좋은 뭔가 AI로도 대체하기 어렵고 뭐 로봇으로도 대체하기 조금 어려운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을까? 네, 살아만 남는다면. 혹시 디지털 아카이빙도 하세요? 연구실이나 어떤 큰 도서관에 소속이 돼 있으면 아마 책을 해체해서 아카이빙을 할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작업도 하시나요? 예전에 일했던 연구실에는 그 분야가 따로 있었어요. 거기가 오히려 요즘은 젊은 학생들한테는 더 각광받는 분야기는 해요. 저는 거기서 디지털 아카이빙을 끝내고 그 외에도 물리적으로도 이거는 보존이 필요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하고 넘어오면 이제 그거를 직접 고치는 그런 랩에 있었어요.
좀 고친 다음에 아카이빙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순서가 그렇군요. 가끔 인터넷에서 이제 오래된 고서 디지털 아카이빙 된 거를 열어보면 끝에가 뭐 찢어져 있거나 뭐 변색돼 이렇게 접혀 있거나 그런 상태로 그대로 스캔을 떠났더라고요. 그게 오래되어 보이고 멋있기는 한데 만약에 그 내용을 진짜로 보려고 하면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으면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분담을 하고 있으면 좀 쉽진 않겠지만 의뢰하시는 분들에게 이북도 같이 만들어 드리면 어떠한가. 또 이렇게 디자인이 되시니까 의뢰자분들한테 수선 전 모습 촬영해놓은 걸 드려요. 그건 너무 좋아하시겠다. 이게 고치고 나면 없어질 모습이잖아요.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예전의 모습이잖아요, 책에. 그분들한테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추억의 일부분이고 일종의 증거 자료로 드리는 이유도 있어요. 그렇네요. 이 부분이 이렇게 고쳐졌다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사진 촬영을 다 해놔야 되기 때문에. 아니 사진을 잘 찍으시더라고요. 이 책에 있는 사진 직접 찍으시는 네, 거죠. 네, 사진도 이렇게 심상치가 않아. 사람이 미술을 배워야 되는 거였네. 근데 사진 촬영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편이에요. 저도 카메라를 아직도 너무 어려워하는 편이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또 실제로 고치는 일을 하는 것보다 촬영하고 나면 더 진이 빠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아까워서 한 장이라도 더 세세하게 찍어놔야 된다는 약간 그런 압박감도 좀 있고 욕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촬영이 항상 힘든데 하고 나면 되게 뿌듯하죠. 이 책에 나오는 그런 사례들을 의뢰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책에 싣겠다 이렇게 하셨군요. 어떤 반응이었나요? 정말 단 한 분도 안 된다고 하신 분은 없고 너무 다들 흔쾌히 해주셨고 책이 나올 건데 거기에 싣고 싶다 괜찮겠냐라고 여쭤봤는데 다들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 책도 실어주세요. 그동안 많이 쌓여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원래 다른 채널에 연재하시다가 책이 됐잖아요. 그 뒤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좀 모아놓고 계세요?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곳에 연재를 좀 하기도 했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아카이빙을 하고 있기는 해요. 자료는 많이 쌓여 있는데 수선 업무가 바빠서 이 책 2, 3가 계속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내고 싶어요. 이제는 조금 내고 싶어요. 그동안은 약간 너무 일을 막 해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여유가 없었는데요. 이제 조금 다시 이거를 좀 정돈할 시기가 왔다. 약간 그게 책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한번 아카이빙을 정리를 해야겠다. 그 시점이 오기는 왔어요. 사실 이 일을 하신 지가 이제 10년이 넘으신 것 같아요. 한 가지 직업을 10년 이상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한 일이거든요. 10년이 넘어가면 뭔가 조금 휴지기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기도 하고 정말 그 무시할 수 없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변화의 시기가 이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전부터 시작됐나요? 조금 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는 누군가가 막 10년 동안 한 가지 일을 했다 그러면 장인 같잖아요. 네. 대단해 보이고 그랬는데 정작 제가 그 연차가 되니까 의외로 불안한 면도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또 그만큼 담담해지는 것도 있고 50대 50으로 싸우고 있거든요. 실증도 나고 네. 권태기가 조금 있었던 적도 있어요. 사실은 늘 반복하는 느낌이고 그래서 약간 교육적으로도 조금 생각을 더 했던 게 이제는 혼자서만 일할 게 아니라 뭔가 동료를 만들어서 조금 시너지 효과로 뭔가를 기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저한테도 새로운 뭔가 기운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계속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모은 걸 다시 아카이빙 좀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책 수선뿐만 아니라 이렇게 종이를 만드시는 분들 또 뭔가 화학약품을 가지고 보존 처리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아서 되게 재밌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분들이랑 책 수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게 또 하나의 어떤 컨텐츠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분야가 그냥 혼자만의 작업실에 앉아서 혼자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굉장히 많은 연결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권태기를 맞으실 때마다 하나씩 새로운 연결점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책에도 책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의를 좀 해보실까요? 책의 생, 책생이라는 말 너무 재밌었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책생이라고 하면은 아무도
찾지 않으면 그 책의 생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된 계기가 좀 있었는데, 옛날에 어느 헌책방에서 너무 괜찮은 상태의 예쁜 동화책을 발견을 해서 샀어요. 되게 오래된 책이었어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책이 이렇게 깔끔한 상태로 막 너무 뿌듯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일하던 곳에 보스랑 관장님한테 저 이런 책을 구했다 막 보여드렸더니 약간 김새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책이 그 출간됐을 당시에 인기가 없었던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멀쩡한 상태로 지금까지 보존이 됐을 수도 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 네, 네. 근데 그때 약간 아, 그럴 수 있구나 싶으면서, 근데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책이 됐잖아요. 저는 또 그 책을 다 읽어봤거든요. 아, 이게 뭔가 사람이 찾지 않는다고 책생이 끝나는 건 아니고 그냥 물리적으로 정말 책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이상 책생은 끝나지 않는구나. 약간 그때부터 조금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책수성가다 보니까 한 문장이라도 한 글자라도 여전히 읽을 수 있고 책 형태가 막 희미하게나마 남아있으면 책수성가를 통해서 생을 연장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책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눈앞에서 모든 게 사라지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요즘은 책을 대해요.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사놓고 읽지 않아서 깨끗한 책. 그 친구들에게도 아직 생명이 남아있는 것 같고. 누군가한테는 필요한 책이 될 수도 있고. 네. 수성가님을 통해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책을 고치고 이렇게 하시는데 책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만지는 걸 좀 더 좋아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읽는 것도 좋아는 하는데 쾌감의 종류가 좀 달라서. 아, 쾌감의 종류. 네. 읽는 거는 정말 어떻게 제 마음이 즐거우려고 이렇게 좀 쉬려고 할 때 읽는 거고, 만질 때는 약간 진짜 즐거워요. 확실히 저는 책의 외형이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책을 계속 만지게 되니까 쉬는 시간에 책 안 보실 것 같기도 하는데요. 약간 질리는 면도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집에 와서 책을 오늘은 꼭 이 책을 읽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왔다가 다시 손에 책을 딱 쥐는 순간 아, 조금 피곤한데 약간 그러고 내려놓을 때도 있고, 그래도 읽는 건 또 다른 재미니까. 아, 전자책을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자책을 못 읽겠더라고요. 아직도 전자책으로 뭔가를 읽어본 적이 없어요. 자료 조사할 때는 전자책이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검색도 되고. 네, 맞아요. 사실 저도 이제 읽어야 할 때는 결국에 종이책으로 네.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제가 갖고 있었던 책, 뭐 가족들이 갖고 있다가 저에게 우연히 제 책장에 넘어온 책, 이런 책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책 자체가 사실 갖고 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고, 그게 시간이 지나서 같은 출판사에서 다른 판본으로 다른 표지로 나올 때 약간 배신감이 내가 알던 책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고 약간 낯설고. 그 책이 아닌 것 같고, 이 책을 읽다 보면 집에 있는 그런 오래된 이렇게 책등이 좀 벗겨지기 시작한 그런 책들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을 보시고 또 수선을 많이 맡겨주셨던 것 같아요. 이 책에 로고가 있는데 책수선 가게 로고인 거죠? 네. 본인이 직접 디자인? 아니요. 아니, 남의 폰트는 디자인해 주시고 누가 만들었나요? 처음에 이제 작업실을 열기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또 BI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로고 디자인을 했었으니까 제가 만들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당연히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전 언제나 약은 약사에게, 질병은 의사에게 그런 주의여서 또 디자이너로 계속 일을 하고 공부를 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제 일을 꾸준히 오랫동안 봐온 친구에게 맡겼어요. 이 일을 잘하는 친구에게. 책이죠? 펼쳐지고 있는 펼쳐진 책이고, 요거는 사실 약식 로고고요. 여기 안에가 정식 로고예요. 책수선이라고 써있는 로고. 이게 너무 예뻐요. 책이 펼쳐진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그런 형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책 얘기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 책의 한 문장을 꼽아야 되는데요.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그 의뢰하신 분들의 사연들이 많아서 각각의 사연들이 좀 재미있었고요. 제가 오늘 한 문장을 먼저 꼽아온 거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뽑은 문장은요, 272페이지고요. 책은 영원히 수선이, 아니 진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겁니다.
저도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네.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결국에는 책의 영원히 심폐소생술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 또 책이 진화한다고 표현하신 게 인상적이었어요. 결국에 좀 형태를 바꿔야 할 때도 있고 그것이 단순히 기존에 있는 책과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진화한다고 표현하신 게 재밌었어요. 대표님은 어떤 부분을 뽑아오셨나요? 저의 소망이 담긴 문장 하나를 어린이들이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책 수성가를 꿈꾸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집에 뭔가 책 수선하는 코너를 하나, 책상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마쳐야 되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과학 감성 채널이라고 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나왔어요. 네. 사실 PVA 성분 분석을 좀 할까 했는데 제가 아는 지식이라고 해봤자 과학적인 지식이라고 해봤자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될 텐데 전 종이 몰라요. 그래서 너무 긴장이 됐는데 의외로 너무 또 재밌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즐겁게 보내다 갑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 끝마칠 시간이 됐고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과학감성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